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약 전문가분을 모셔서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제 옆에 열정로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약 분양권 전문 강사 열정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열정로즈님을 부른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요즘 청약에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네, 둔촌주공이죠. 네, 맞습니다. 둔촌주공 청약 관련해서 청약 요건과 청약 전략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이렇게 많이들 부르긴 하는데 둔촌주공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둔촌주공 입지는 뭐 서울 이 시민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그리고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강동구인데요. 행정구역은 사실상 송파구하고 맞닿아 있어서 송파 생활권이라도 볼 만큼 입지는 너무 좋고요. 지금 5호선만 다니고 있지만 9호선이 개통을 해서 두 개의 역이 둔촌주공을 지나게 됩니다. 노란색은 그냥 이제 일반이고 빨강이 이제 급행이 서는데요. 단지 안하고 다 이제 지하철이 연결된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가 단지 안에 다 초중고가 들어가게 되고요. 바로 대각선에는 이제 올림픽 공원까지 있어서 환경 프리미엄까지 갖춘 정말 강동구 최고의 대장이라 많은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2,000가구고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반 분양이 어마어마합니다. 4,786세대. 이게 1,000세대만 돼도 소장님 굉장히 대단지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를 5개 단지를 붙여놨다고 해도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 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고 정말 올해 분양할까 이랬는데 드디어 11월 2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건설, 대우,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4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고요.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분양가인데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3,829만 원이고요. 원래 이 조합은 4,200만 원을 강동구청에 넣었는데 승인이 3,829만 원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조합 관계자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지만 우리 청약자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비싸다고 하십니다. 아, 그렇죠. 네. 조합에서 최초에 네. 원래 분양하려 했었을 때 뭐 한 3천만 원대 초반만 줬었어도 아마 그때 분양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2,980 얼마인가 막 네, 그렇게 H주에서. 나오면서 네. 이게 둔촌주공 사태가 막 빵빵 터져 나갔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전에도 뭐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이 드디어 나왔잖아요. 네. 25일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12월 초에 드디어 1순위 청약이 들어가질 텐데 그렇죠. 12월 5일경 이제 특공부터 접수를 받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 보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청약 통장 1순위 자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 1순위 자격이라는 거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최근에 또 윤석열표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개편안이 이 단지에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제 이 단지는 그 개편안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서울의 1순위 청약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 서울의 민간 분양이고요. 투기 과열지구이고 청약 과열 지역이에요. 서울은 여전히 규제 지역입니다. 자, 전매 제한은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아니고요. 분양가 가격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 8년에서 최대 10년을 적용받게 될 거예요. 정확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니까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붙는 게 아니고요. 시세보다 80% 미만이다. 이러면 3년, 80%에서 100% 사이다. 그러면 2년의 의무 거주가 붙고요. 혹은 100% 이상으로 분양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 단지 분양 직전에 여기 바로 위에 더샵이라고 분양한 단지가 있습니다. 삼익빌라 재건축한 단지인데요. 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100% 초과로 분양가를 책정받아서 의무거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네. 둔촌주공은 뭐 막상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주변 시세랑 비슷비슷해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상. 그러면 의무 거주가 없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느 단지와 기준을 삼아서 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기준에 따라 의무 거주가 오히려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사실 그럴 가능성은 네. 어렵겠죠. 네, 그거는 이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저는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무 거주는 21년 2월 19일부터 생겼습니다. 자, 청약 조건은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됩니다. 세대원이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빨리 25일 전까지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규제 지역이라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만 청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다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등본을 뗐을 때 세대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돼요. 네. 혹시 당첨된 직계 좀비속이 있다면 세대를 좀 분리하던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이 모든 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약통장은 2년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가 규제 지역이라. 자, 그다음 서울시 당해로 인정을 받으시려면요.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지 서울 당해로 인정을 받아서 1순위 당해 자격으로 청약을 넣으실 수 있고요. 이 해당 단지는 저는 서울 당해에서 마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까지는 운이 좋으면 이제 예당까지 받을 수 있지 사실상 1순위에서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당해 100%. 그리고 이 2년 이상이 20년 4월 17일부터 2년으로 늘었어요. 그전은 1년만 살아도 서울 당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점 추천 비율인데요. 8호제곱 이하가 100%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8호제곱 초과는 50%만 가점제, 50%는 추첨제인데요. 이 둔촌주공은 8호제곱 초과가 없잖아요. 일반 분양이 없어요. 조합원이 다 가져갔어. 조합원님들이 다 가져가서요. 맞아요. 이 단지는 100% 가점 놔주신 분들은 사실 1순위에선 힘드시고 특공을 공부하셔서 특공으로 노리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청약 조건이 적용이 안 됐다라는 게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가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추천 비율을 좀 더 늘리고 84도 조금 늘리고 뭐 이거 내용이 둔촌주공은 적용이 안 됐다. 네,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솔직히 어렵겠다라는 네, 어렵고 부분을 특공으로 노리셔야 돼요.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게 1번. 네. 그리고 당이 2년 실거주다 보니까 당연했지만 경기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지방이라든가 이 경우는 사실 1순위가 아닌 거잖아요. 네, 못 넣죠. 여기 또 당일 마감이 될 게 저는 거의 확실해 보여서 네.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해당 통장 2년 이상이라는 거는 네. 사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좀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이 나 청약 통장은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뭐 한 10만 원 넣어놓고 네네. 2년 동안 그냥 방치해놨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공공 분양이 아니고 민간 분양이라서요. 통장 개설하고 2년이 지나면은 투기과열주고 규제적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민간은 예치금이에요. 예치금을 지역별의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만 모자란 금액을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쉬었어도 괜찮습니다. 그 예치금이 얼마죠, 여기는? 여기 어차피 8호제곱 초과 없죠. 네. 그 300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3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네.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25일까지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은행 마감 전까지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옛날 통장을 갖고 계신 부금, 그다음에 저축, 그다음에 예금 통장은 꼭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거기다가 은행 창구를 통해서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종합 통장은요. 그날 자정까지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부족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세대 원이라 해서 세대 주로 만든다든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님 얘도 무주택자다. 근데 지금 청약은 세대 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세대주를 청약 통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사실상 나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유주택자도 예외가 있는 게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시면 돼요. 두 분 다. 나는 60세가 안 넘어간다 네, 라고 그러면 하면 세대 분리를 해서 그쵸. 청약자가 세대 주가 되어야죠.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청약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면 뭔가 청약에 대한 전략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요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윤석열표 청약제도 개편안인데요. 요게 저는 이제 둔촌주공에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요거는 발표는 해놓고 요 적용 시기를 정확하게 그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올 연말이나 이제 내년 초에 이게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바뀌면은 이제 이런 2030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게, 기존에는 8호제곱 이하가 100% 가점제인데 이렇게 추첨이 생긴다는 거죠. 5구 이하 60제곱 이하는 60, 8호제곱 이하 30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하고 이제 반대로 8호제곱 초과는 50이 추첨이 있었던 게 이제는 줄어듭니다. 가점이 늘고 20%로 줄어서 원래 8호제곱 초과에 한 40평대를 넣으려는 수요는 좀 40대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가정이 더 식구 수가 많은 이런 가정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분들은 가점이 좀 높잖아요. 가점 비율을 늘리고 추첨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100% 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추첨이 적용 안 되는 게 정말 아쉬운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 추첨이 60%가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추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기준이 다르다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이 예당을 뽑는 기준도요, 이 1순위 청약 가점 추첨 비율 그대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8호제곱 이하 100% 가점제로 뽑는다는 건 둔촌주공의 예비 당첨도 100% 가점이에요. 그러면 저가점자는 예당 앞번호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청약제도가 개편돼서 이 추첨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비 당첨도 똑같이 이 가점의 추첨 비율 그만큼 그대로 붙이기 해서요. 그 비율대로 그만큼 예당을 뽑습니다. 추첨이 예를 들어 60%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예당 중에서도 진짜 내가 완전 저가점자, 가점 점수가 10점, 20점밖에 안 돼도 또 추첨으로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랜덤으로 돌려서 앞번호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네.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싸다, 뭐 미분양 난다라고 하니까, 제 친구들 보고도 넣어보라고 한 거가, 뭐 이거 넣어봐서 손해볼 것도 아니고 네. 혹시 알아? 막 미분양까지 가기 전에 네 턴이 올 수도 있어 라고 한 건데, 네. 앞에서부터 쫙 포기를 해야 내 턴이 온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겠네요. 네, 지금 2030의 이 저가점자 분들이 1순위 예당 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네. 특공을 노려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2030이 둔주를 사실 뚫으려면은 특공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특공 먼저 우리가 알기 전에 분양가가 중요한데요. 분양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양가가 3,829만 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2구 제곱이 그럼 5억 중반이 되고요. 3구가 7억대, 4구가 8억대, 5구가 9억대, 84가 13억 원대가 됩니다.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은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5구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84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력으로 여러분들이 13억 원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공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이 넘어가면 특공이 아예 없습니다. 특공이 있는 세대가 이렇게 2구 제곱에서 4구 제곱까지만 특별 공급이 있고요. 5구 84는 특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8호 제곱 초과 물량은 아예 없습니다. 2구가 원룸형, 자, 3구가 투룸형, 4구가 투룸형, 요 세 개만 특공이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 특공을 넣는 사람이 네. 그래도 5구는 돼야지, 네, 3룸 돼야지. 이게 투룸 전매 금지도 있고 실거주 요건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특공을 막상 둔촌에 넣기도 조금 껄끄럽긴 하겠네요. 그렇지만 또 워낙 입지가 좋고 여기를 또 기다리는 수요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뭐 딩크족도 있고 또 그냥 또 혼자 사시려는 능력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혼 생애 최초라는 게 5구 제곱 이하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5구는 어쨌든 특공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구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고요. 3구가 평면이 좀 그나마 그래도 타 단지에 비해서 투룸형으로 뽑아서 좀 그래도 비교적 잘 뽑은 평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룸 투룸을 예를 들어 보고 있었어요. 네네. 생애 최초 특공이든 뭐 이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뭐 그냥 특공으로 넣어서 오히려 특공 경쟁률이 훨씬 낮을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특공도 노리고 있을 단 말이에요. 특공도 굉장히 치열할 거고요. 또 왜 그러냐면 기타적 분들이 특공을 접수할 수 있어요. 아, 기타는 또 특공은 넣을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 1순위하고 특공이 다른 게 뭐냐면 특별 공급 접수는 당해 서울 사람과 경기 인천 분들이랑 함께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포기하면 그 물량들이 당해나 인천이나 경기 분들한테까지 그분들은 이제 예비 당첨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순위는 다른 게 1순위는 당해를 첫째 날 밟고 여기서 완판이 안 되면 둘째 날 기타적을 받아요. 1순위 첫째 날 당해 지역에서 다 경쟁이 발생했다. 그럼 그 다음날 접수조차 받지 않습니다. 또 혹시라도 특공에서 미달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네. 내용이기도 네. 하겠네요. 특공이 저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미혼 생애 최초는 어차피 큰 평형들을 못 넣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미혼들한테는 9억이란 분양가가 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입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보기에는 평면이 좀 작은 게 아쉬워도 많은 통장이 들어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청약 전략 관련해서 좀 네. 더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소장님은 어느 타입이 제일 구멍이 될 것 같아요? 2구는 지금 10세대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또 워낙 소량이라 경쟁이 치열할 거고요. 5구까지는 대출이 나와서요. 8사를 넣고 싶은 4인 가족이 자금 때문에 8사를 못 넣는다면 어쩔 수 없이 5구를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5구가 아마 경쟁이 가장 치열할 거고요. 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타입이 항상 경쟁이 치열합니다. 진짜 구멍이라고 하면 네. 4구, 3구 이런 쪽이 구멍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근데 여긴 또 아니에요? 특공이 받쳐주잖아요. 예, 그리고 5구보다는 4구를 그나마 선호할 거고 4구가 물량이 3구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저는 경쟁이 이게 1등, 이게 2등. 일단 2구를 제외한다면 3등이 될 거고요. 가장 구멍은 저는 84가 될 것 같습니다. 84는 이제 50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예당에서도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5구 같은 경우는 거의 60점 중반은 넘으셔야지 당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다음으로 물어보려 했었던 거긴 제가 했는데 미리 말했어요. 가점이 어느 정도 될까? 물론 그거는 뚜껑을 까봐야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점이 뭐야, 네. 미분양 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분양 시장 분위기 되기 전에는 서울 청약은 무조건 60점대가 넘어가야 됐잖아요. 네, 60점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리고 사실. 그게 거의 최저 가점이 60점대고 평균 네. 가점 뭐 60 후반, 뭐 네. 70도 찍고 이런 게 사실 청약 시장이었었는데 둔촌주공은 그래도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내려가서 뭐 잘하면 40점대도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보시는 거네요. 예당 84에서 40점대는 뭐 운이 좋으면은 앞에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신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5구제곱 이하는 40점은 사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아,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가점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논란의 부엌뷰 있잖아요. 네. 84 E타입 네. 그리고 59 C타입 네. 이런 애들은 그래도 다른 타입에 비해서 가점이 좀 낮은 사람들이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나마 내가 가점이 좀 낮다면은 A 타입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판상형 포베이 넣지 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E 타입 같은 경우, C 타입 같은 경우 넣으시는 게 그나마 조금 경쟁이나 가점이 덜하겠죠. 부엌뷰 관련해서는 저희 투미TV에서도 영상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 향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부엌뷰 자체는 논란의 포인트가 아니다. 오히려 환기를 해주려고 배려를 해준 거다 보니까 가점이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란되고 있는 타입이 조금 그래도 저가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구멍이 될 수 있죠. 거기를 노려보는 걸로 네.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통장 개수도 가져왔는데요. 서울이 모든 통장을 합친 게 지금 450만 개. 작년만 해도 제가 집계했을 때 350만 개인데 지금 100만 개가 늘었고요. 전국 최다 가장 많은 게 서울이고요. 저축, 부금, 예금을 제외하고 종합저축만 봐도 지금 390만 개예요. 중복 당첨된 재당첨 제한 걸려 있고 부적격이고 이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이 통장 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2단지를 청약을 넣으시려고 실제 다른 단지를 패스하신 분도 정말 많아요. 다들 둔촌주공만 기다렸었잖아요. 서울 분들은 다 둔촌주공 기다리고 계셨어요. 뭐 사실 언제적부터 둔촌주공이었냐 할 5년 정도로 전부터요. 제 수강생도 5년 전부터 기다렸어요. 그래서 맨날 올해는 둔주 분양할까요? 올해는 맞아요. 둔주 분양할까요? 맨날 이랬었었는데 네. 그러면 사실 지금이야 이제 중도금 대출 기준이 12억 선은 올라갔지만 전만 하더라도 9억 선이었잖아요. 네.
9억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대한 논란도 네. 5구 타입 기준 얘기였었던 거였지. 그렇죠. 84는 진즉 다 10억 넘게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죠. 84는 사실 넘어갈 걸 예상했었다 보니까 예전에도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인지한 네. 사람들이 이걸 기다렸어요. 둔주를 기다렸기 둔주 때문에 84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둔주 84를 기다렸으니까 생각한 것보다 동원해야 되는 돈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네. 이미 어느 정도는 대비가 돼 있다로 네. 판단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그냥 그 인근의 강동구라도 집을 매수하시려고 하시지, 예, 이 13억을 들고 계신 분들이 강북에 청약을 넣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둔촌주공이 좋다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둔촌주공 분양가가 비싸다고 마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분양가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주변 시세랑 같이 한번 가져왔는데요. 사실 모두를 만족하는 분양가는 없습니다. 84제곱이 13억으로 나왔는데요. 행정구역은 강동구지만 생활권은 거의 송파구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제가 지금 이 지도 안에 송파구의 좀 대장단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요. 예, 미래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단지죠. 이 올선이 최근에 실거래가가 18억 7천을 찍었고요. 올림픽 공원 맞은편에 파크리오가 최근에 17억대까지 예, 실거래가가 거래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뉴스 기사 보면 잠실이 제일 난리 났다. 네. 뭐 급매물 넘친다. 뭐 이런 네. 식의 기사들이 많잖아요. 네. 잠실에서 엘리트, 랩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파크리오도 17억 7천. 사실 네. 파크리오는 잠실 권역인 거지 잠실동이 아니라 신천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엘리트 리센츄 같은 경우도요. 금매에 뭐 1층이 19억 실거래가 찍어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도 제가 잠실 쪽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19억대 매물이 이제 거의 없고요. 한 19억 5천이 가장 이제 저가의 매물이었고 이 또한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12월 1일부터 예, 주담대가 10억 초과도 50%를 해주기로 바뀌었잖아요. 완화 발표가 나오고서 집들을 막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19억대 이 금매는 아마 12월 안에는 다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둔촌주공 뭐 분양 받을 거면 네. 잠실 살 거다라는 그런 말도 댓글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근데 그 돈 아무리 금매를 살려고 해도 그게 19억이면 여기서 6억을 더 주셔야 돼요. 그 돈이면이 아닌 거예요. 6억이 A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격을 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저도 그런 댓글이 좀 안타까웠어요. 입지를 떠나서 연차로만 따지면 이제 네. 잠실은 신축이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졌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비교를 해볼 만한 게 또 규모로 보나 예, 체급이 비슷한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근데 헬리오시티도 지금 20억 이하에 18억 5천까지 예, 실거래가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또 그 돈이면 하기엔 또 이 돈도 많이 보태셔야 된다는 거죠. 예, 둔촌주공이 강동구다 보니 강동구의 예, 고덕 재건축 단지들의 이제 대장을 살펴봤는데요. 뭐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들이 있잖아요. 13억대가 후반대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들인데 그 아이보다 얘가 더 분양가는 싸요. 얘는 13억 초반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둔촌주공은 강동구 신축이랑 비교하기에는 그렇죠. 입지가 네. 준송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볼 수는 제가 없다. 비교가 불가한데 강동구의 최고 대장보다 그래도 어쨌든 싸잖아요, 몇 천이라도. 이게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거기에 이제 준신축을 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얘가 더 싸다는 거죠. 둔촌주공 분양가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는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네. 좀 의문은 드는 거가 네. 그래도 가점이 그렇게 높을까라고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분양한 단지가 있어요. 둔촌주공 바로 직전에 분양을 했고 당첨 가점까지 나왔거든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 더샵 파크 솔레이유라고요. 삼익빌라를 재건축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가 최근에 분양을 했고 분양가는 둔촌주공보다 조금 쌌어요. 평당 한 200 정도 쌌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의 최저 가점이 42점이고요. 최고 가점은 67점까지 나왔습니다. 5구도 아니고 4위 타입이에요. 4위 타입인데 최저 가점이 42점. 네. 네, 물론 이제 세대수가 워낙 적기는 하지만 둔주의 분양을 앞두고 여기다 통장을 쓰셨다는 게 또 의미가 있고 저는 둔촌주공을 막 30점대가 당첨되는 거는 그건 현실적으로 네,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200세대도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둔촌주공이 훨씬 더 좋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여기다 통장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통장을 썼고 근데 여기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네. 최저 가점만 보니까 62점. 62점이에요. 야. 5구 B가 54점, 5구 C도 54점. 여기도 50점대 넘어가는 통장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네.
더 많은 고가점 통장을 지금 둔촌주공을 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저가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겠네요. 네. 네. 그렇구나. 40점 이하가 당첨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또 최근에 분양한 단지가 있어요. 중화일구역이라고 강북에서요. 리버센 에이스K 롯데캐슬이 분양을 했는데 요거 같은 날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었거든요. 근데 요 단지도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대여를 앞두고 또 많이 또 스킵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 아이가 18점까지 나왔습니다. 84C가 이제 세대 분리형 타입이었는데요. 18점이라는 거는 저는 이건 시계를 2019년으로 돌린 것 같아요. 최고 가점은 74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여기 강북에 쓰기엔 좀 아까웠지만 자금 사정에 맞춰서 넣으셨겠죠? 5구 타입에. 네. 진짜 가점이 높은 통장들도 중화일구역에 넣었다라는 거네요.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고가점이라고 다 강남은 볼 수 없는 게 자기 가용자금에 맞게 넣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공포 분위기가 정말 많이 조성돼 있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청약이 됐었던 두 개 단지를 봤을 때 네. 움직일 사람도 움직이고 있다. 그럼요. 내 집 마련해야겠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정비 사업에는 분양이 없잖아요. 뭐 대규모 택지처럼 택지를 조성해서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둔촌지공은 누구와 봐도 좋은 입지여서 여기를 또 스킵하시면은 마땅히 또 이분들이 강남권에 이만한 대단지에 청약을 이 가격에 넣을 만한 데가 없다는 점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둔촌주공 싫으면 도대체 어디 넣으려고 그러나? 어디 넣어요? 뭐 방배를 가겠어요? 방배는 분양가 평당 5천 넘을 텐데 갈 그쵸. 데가 동남권에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단지가 없는 거죠. 둔촌주공이 바로미터라고 판단하는 것 네. 중 하나가 둔촌주공이 이제 분양가 딱 12억 전후로 끊겼잖아요. 네네. 84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59는 중도금 대출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건 더 좋은 입지. 강남은 당연히 중도금 대출 다 안 될 거고. 안 되고 네. 그러면 이 다음 단지들이 과연 어디냐? 없습니다, 사실. 동남권에 이 둔주를 청약으로 딱 목표를 잡으신 분들은 이거가 만약에 떨어지시면 제 생각에는 강북을 못 가시고 일반 매매로 가실 것 같아요. 둔주 84를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고 여길 기다리고 계실 거라서 제가 최저 가점을 그렇게 낮게 안 잡은 겁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둔촌주공 청약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둔촌주공 청약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단지 정말 서울 시민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뭐 분양한다 해서 지금 5년 만에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촬영 영상에서 청약 조건과 그다음에 주변 시세 대비 이 분양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약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당첨이 잘 되도록 내가 원하는 타입보다는 좀 남들이 비선호하는 타입을 잘 고르셔서 당첨을 목표로 좀 전략을 잘 짜서 청약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둔촌주공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청약 전문가 열정로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